딸랑딸랑. 요즘에 제가 어디에 미쳐 있는 거 아시죠? 수필과 비평 238호. 제 글이 실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사실 요즘에 제 글이 실렸는데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아까 아무리 찾아도 길래 제가 이렇게 덤벙댄답니다. 어디 한 군데 빠져가지고 이거를 뜯지도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책이 저기 수탁에 있어요. 그만큼 요즘 책 읽기에 좀 게을리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살펴보니까 236호에 나왔던 거였네요. 이 나이가 되도록 베트남인가요? 그 다낭인가 하는 곳에를 거기만 달랑 한번 갔다 오고, 아 이제는 좀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해외를 어디를 선정해서 좀 우리도 이제 다니자 이제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문학 강연을 듣고, 그때 이제 썸네일 문구에 혹 해가지고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쿠바에 관한 여행기였는데요. 쿠바가 물론 저의 관심을 훅 끌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썸네일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해밍웨이가 사랑한 쿠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밍웨이라는 데 더 필이 꽂혀서 많은 채널들을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쿠바에 갔다 온 것처럼 해서 수필을 하나 쓰게 된 거예요. 그 약간 철학적인 수필을 쓰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저는 그렇게 못 쓰지만 그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수필을 즐겨 읽고 또 그런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여행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작가들의 글솜씨가 아니라 자유로움, 여유로움, 뭐 그런 것들이 부러웠죠. 그래서 저는 맨날 뭐 생활 일기처럼 아주 소소한 그냥 뭐 푸념 같은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 해외로 다니면서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들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제가 해외는 갈 수는 없고, 그래 좋아, 해외 못 가면 어때, 내가 해외 가본 듯이 증강현실 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것처럼 아주 심취를 해서 쿠바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마치 가본 것처럼, 일전에 그 유럽 여행을 마치 가본 것처럼 썼듯이 쿠바 여행 역시도 그렇게 썼답니다. 아니 이 답답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쓰게 된 올라 쿠바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미흡하지만 한번 낭독을 해볼까 해요. 264페이지 지상에서 길 찾기. 아 여기 있구나. 요거를 한번 읊어볼게요. 돋보기가 좀 예쁜 게 있는데
차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 예쁜 걸로 껴야 되겠어요. 이제 또 얽을라 하면 또 손님이 오면 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저기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 올 때는 오더라도 일단 얽어야죠. 올라 쿠바 최하영. 정말이지 부러웠다. 근간 누구는 터키를 슬그머니 다녀오시더니 또 어떤 이는 35일간의 긴 여정으로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셨다 한다. 나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절실했다. 때맞춰 선배 문우님의 기행 수필집 출간 소식이 또 나비처럼 폴폴 날아들었다. 유럽 여행이라니 꿈에도 그리던 그곳이었다. 나는 고작해야 몇 해 전 다낭을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당분간 해외 나들이는 꿈도 꾸어보지 못할성 싶다. 해외는커녕 국내도 맘 놓고 다닐 수가 없다. 실은 한가롭게 어디를 다닐 만한 여건도 못 되고 보면 새삼 크게 불편한 일도 없었다. 그렇다 해도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조차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 멀쩡한 자식도 생병이 날 지경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극한에 달했다. 애간장이 다 녹아내린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였던가 해서 이런저런 탈출구를 모색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도 없었다. 내게는 일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럽 여행을 맛본 경험이 있었다. 하여 또 한번 빠져보기로 하였다. 마치 증강현실 체험을 하듯 실감나게 말이다. 여행지는 쿠바로 결정을 했다. 평소 희망 여행 목록에도 없었던 곳이지만 마음이 가는 썸네일 문구에 혹 하고 말았다. 해밍웨이가 사랑한 쿠바라는 문구였다. 콜럼부스가 발견한 바로 그 신비의 대륙이 쿠바였음을 부끄럽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는 신대륙으로 인해 영웅이 되었고 누구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만물의 생존 방식이 대개 이처럼 비극이 전제된다는 천리 앞에서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약자에게 희망이란 절망이 극하게 달했을 때 대지를 뚫고 튀어오르는 태양 같은 에너지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카리브해의 수많은 섬들 중에서 으뜸 가는 보석이라 일컫는 섬이 바로 태양의 기운을 간직한 쿠바였다.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쿠바. 쿠바에서만큼은 사회주의에 관한 고착된 시선만큼은 금물이었다. 어느 자유민주 국가들 못지않게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다. 쿠바에 둘도 없는 영웅이자 혁명가였던 호세 마르티와 체게바라. 그를 찬양하는 형상들은 지역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가 있었다. 매우 상징적인 쿠바의 얼굴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집단이란 소수의 탁월한 지도자가 다수를 이끌고 간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재삼 확인하게 되면서 잠시 생각이 깊어질 뻔도 하였다. 훗날 내가 쿠바를 추억하게 된다면 아마도 강렬한 햇살과 음악과 춤이 선뜻 떠오르지 않을까도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라틴 음악에는 헛꿈을 자주 꾸어대던 사춘기 소녀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이었다. 불현듯 현지에서 추억의 음료를 만나게 되다니 반가움이 하늘 꼭지에 닿을 뻔했다. 그와 동시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하나뿐인 언니와 존경했던 두 분 오라버니의 생전 모습이 함께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만감이 교차되었다. 두 칸짜리 새빵 중 한 칸을 떡하니 차지했던 우리 집 보물 1호는 당시의 천일 전축이었다. 좀 부풀려 말을 하자면 그 크기가 웬만한 장롱 크기만큼 웅장했다.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우리 육남매의 아침을 깨워주는 기상나팔 소리이기도 했다. 하나 정작 엄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이불과 함께 등을 돌돌 말아버리곤 했다. 마치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애벌레처럼 드르륵 쾅 하고 창을 열어젖히는 소리와 함께 볼륨이 차츰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불깃을 스르르 풀어놓고 덕지덕지 붙은 눈곱재기를 털어내면서 깨어나곤 하였다. 안 그러면 사과 개짝같이 생긴 스피커가 폭발을 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 이처럼 쿠바에서 만난 관타나메라는 나를 번쩍 들어 과거로 돌려세워 놓았다. 시원의 용트림이기도 했을 살사와 만보는 억압된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무언의 몸짓이었고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마침 거리 공연의 열기가 절정이었던 군중들 속에서 나 또한 익숙한 콩고 리듬에 살랑살랑 어깨를 흔들어 보았다. 응축되어 있던 내 안의 고혼들이 하나둘씩 꿈틀거리며 긴 팔을 휘젓기 시작했다.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들을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싸그리 불태워 버리고야 말겠다는 듯이 함께 흔들고 또 흔들었다. 마침내 쿠바의 심장이라 불리는 아바나에 들어왔다. 중세쯤에서 성장이 멈추어 버린 고대 도시 같았다. 거리에는 천식을 앓고 있는 촐로들이 콜록거리며 볕을 쬐며 쪼그리고 앉은 것처럼 여기저기 낡은 자동차들이 파스텔 톤의 피복으로 갈아입고서 헐떡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치 장식장에 수북하게 진열되어 있는 올드카 미니어처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놓은 광경 같았다. 언제라도 시동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며 위협을 해대는 엔진 소리가 노경에 들어 주름지고 병약해진 내 몸뚱어리를 용케도 닮아있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튀어나왔다. 쿠바에서는 적어도 문명의 혜택을 만끽해 보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내려놓는 것이 옳았다. 그건 무모한 환상이고 사치일 뿐이었으니까. 통신을 비롯한 모든 아날로그적 느림 현상에 여행자들의 인내심이 진적의 바닥이 났고 갈급했던 내 숨통은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쿠바에선 오로지 쿠바만을 즐길 일이었다. 오늘 일정을 대략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속히 서둘러야 했다. 나는 할리우드 여배우 흉내를 내며 싸구려 실키 스카프를 가늘지도 않은데 목선에다 휘휘 둘러보았다. 그리고 부는 바람에다 실루엣을 맡기며 말레콘 해변으로 신나게 내다 달렸다. 말레콘에서는 또 모히또를 마셔주어야 제격이라고 하였던가. 그 사이 짙은 노을이 바다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잔뜩 상기되어 있는 바다를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모히또 잔을 입술에 살며시 갖다 대어 보았다. 초록의 민트 잎사귀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를 몽환적인 세계로 데려가 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 나는 오래도록 노을빛에 젖을 수가 있었다. 오늘은 해밍웨이 아저씨가 머물렀던 작은 어촌마을 꼬이마을에 가기로 한 날이다. 여행지로 쿠바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바로 그곳이다. 해밍웨이는 이곳 작은 어촌마을에서 어부들과 어울리며 지필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 어부의 전설 같은 고기잡이 이야기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영감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노인과 바다였다. 뼈만 남아 앙상했던 청새치가 자신을 배에 꽁꽁 묶어버렸던 늙은 어부와 함께 환생을 하여 배 위로 슝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번에는 아저씨가 다이끼리를 즐겨 마셨다는 단골 주점으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작가가 즐겨 앉았던 자리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화석처럼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높이 받쳐들고 인증샷들을 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해밍웨이는 내가 태어나던 해 바로 전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파멸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 했던 산티아고의 호방한 음성을 나는 오랫동안 놓아줄 수가 없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맘대로 한 영상여행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자주 울컥했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놈의 막루 탓이기도 했다. 질곡의 역사 속에 잔재한 노예 감시용 거대 첨탑이 내 심장을 겨누어 왔고 녹슨 족쇄들은 울대를 옥죄어 왔다. 해밍웨이의 삘받아 나선 쿠바 여행길에서 애니깽 이야기는 차라리 외면을 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진실로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쿠바, 힘내라 쿠바. 아참, 그리고 나의 나머지 날들도